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보유하여 외부의 제3자에 의한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연산 능력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에게 보상책으로 주는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의 속성을 크게 두 분류로 분류한다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으로는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합의를 통해 블록체인을 유지 및 운영하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합의를 통해 블록체인을 유지 및 운영하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는 은행들의 공동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미 허가받은 이용자만 참여하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연산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퍼블릭 체인의 경우 대부분 메인 체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메인 체인은 온체인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온체인을 제외하여 메인 체인 하부에 연결된 모든 부속 체인들을 통칭해서 오프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프체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메인 체인 바로 하부에 연결되는 체인이 있는데, 이를 사이드 체인이라고 합니다. 메인 체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종속되어 기능을 하며 메인 체인의 성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른 체인들과는 연결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메인 체인에만 연결되어 메인 체인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죠. 이러한 사이드 체인 말고도 메인 체인과 함께 운영되지만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체인을 차일드 체인이라고 합니다. 메인 체인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어 이종 기록 장부의 성격을 띄어 메인 체인의 보안성을 좀 더 증가시켜줍니다. 하나가 아니라 메인 체인 위에 많은 수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일드 체인과 메인 체인, 사이드 체인 연결주는 체인이 있는데, 크로스 체인과 인터 체인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 체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다른 블록체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인터 체인은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의 연결이 가능한데, 이러한 연결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증대시킵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고유한 트랜잭션을 통해 가동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사용이 힘드나, 이러한 인터체인을 통해서 각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구조가 전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통정보의 성격을 띠며 연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거래 내역을 공유하게 됩니다. 최근에 토큰끼리 교환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인터체인 기술 덕분이죠. 이외에도 크로스체인이라는 체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터체인과 크로스체인을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크로스체인은 인터체인과 같이 서로 다른 체인의 데이터를 종속시킬 수 있지만 자산 교환에 관련된 트랜잭션은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이 체인으로 결합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노드들의 집합인 블록들은 메인 체인에 연결되어 메인넷에 등록이 되게 되지만, 낮은 확률로 두 명의 최고자가 비슷한 시기에 블록을 생성하거나 해커의 디도스 공격 등 특수한 상황에 2개 이상의 블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결과값을 가지는 2개 이상의 블록이 블록체인으로 묶일 때 메인 체인으로 연결되어 떨어져 나간 블록들을 스테일 블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첫 번째로 떨어져 나간 블록인 스테일 블록과 두 번째로 떨어져 나간 고화 블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오픈 블록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 블록들은 시간이 지나면 메인 체인을 따라가 동일한 결과값을 가진 메인 체인에 연결된 블록들에 의거하여 벌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도 분기 발생으로 오픈 블록이 발생하며 해당 블록이 생성된 후에 3개에서 5개 이후의 블록 이후에 해당 블록의 거래 유효성이 확정됩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6회,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25회. 자, 거래 장부의 증명 때문에 블록 생성 시 바로 거래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 추후에 추가되는 블록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 그때부터 유효성이 확정되는 개념입니다. 한 블록의 유효성 확정까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6블록을 증명해야 유효성이 확정되는데, 한 블록의 유효성 확정까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6블록을 증명해야 유효성이 확정되게 되는데, 한 블록당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약 60분의 시간이 소모되며, 이더리움은 한 블록당 14초가 걸리고 25블록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총 6분이 걸립니다. 이러한 블록의 유효성의 확정 원리를 블록 파이널리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화 블록들이 생성되며 블록들이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고화 블록 생성 시 이미 처리된 블록과 탈락된 고화 블록 중 어느 것이 메인 체인에 유효한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리오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오그가 발생된 후 메인 체인에 연결되지 못한 오펀, 스테일 블록들은 삭제가 됩니다. 리오그는 대부분 오펀, 스테일 블록에 의한 체인 재정렬 시 발생하는데 강한 의도치 않은 리오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네트워크 연결 속도 차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리오그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리오그 발생 시 트랜잭션의 처리가 장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결과값을 가진 블록이 두 개가 각각 600KB와 128MB의 용량을 가질 때 600KB의 용량을 가진 것과 128MB의 용량을 가진 것이 동시에 메인 체인 연결을 시도할 경우 600KB의 블록의 처리 속도가 빨라 유효성과는 상관없이 메인 체인에 먼저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128MB의 블록이 유효한 블록이더라도 고화 블록으로 처리가 되어 리오그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나중에 메인 체인에 의거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 바로 유실되는 블록 미싱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블록 미싱이란 채굴자가 블록 생성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며, 오픈 블록과 다른 점은 오픈 블록은 탈락되어 일정 시간 찾는 게 가능하지만 블록 미싱은 곧바로 유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 미싱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굴자가 채굴 시 발생하는 외부 요인 또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연산이 강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블록 처리 속도에 따른 해시 속도와 연산 처리 속도에 관련하여 멤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풀이란 특정 암호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블록의 수가 500개라고 가정했을 때 1초에 8000건의 블록이 입력되는 경우 500개를 제외한 나머지 7500개의 블록은 대기실의 성격을 가진 멤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전송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량을 넘어서는 블록들은 이 멤풀에 들어가 처리 대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네트워크가 가진 멤풀의 용량보다 더 많은 처리를 필요하게 되는 경우 네트워크 내 자체가 마비되거나 서버가 다운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주 송금 수단이 되다가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멤풀 용량의 한계에 부딪혀 전송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자 다른 알트코인들을 송금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의 비용이 늘고 비트코인 측이 이 멤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 멤풀 용량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멤풀의 대기 중인 블록의 숫자가 줄어들면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고, 또한 전송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시간 소모가 줄어듦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전송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블록 전송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멤풀의 대기 중인 다른 블록보다 먼저 처리하기 위해 다른 상대보다 더 높은 전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 수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새치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리 대기 중인 대기 블록 중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블록은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한 대기 블록보다 빨리 처리해야 되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의 대부분은 멤풀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전송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나 하락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